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유익한 학과 정보를 함께 탐색해보는 시간, EBS 입시 핫라인 학과 선택 정유빈입니다. 오늘 소개할 학과는 국제물류학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물류회사들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물류회사를 그저 택배회사라고 알고 있죠. 하지만 물류와 관련된 업무에는요, 포장, 수송, 하역, 보관, 통신까지 정말 다양한 업무로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국제물류학과의 모든 것, 입시 핫라인을 통해서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전 세계 최대의 생산지이며 최대 소비지로 급부상한 중국. 그로 인해 전 세계 물류와 무역의 흐름은 동북아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지리적 강점을 이용하여 동북아 물류 허브로서의 지속적 도약이 절실한 시점. 글로벌 경영 안목, 아이디어, 대처 능력을 강화하여 세계 시장에서 활약할 글로벌 물류 전문 인력을 키워내는 학과. 국제물류학과. 네, 국제물류학과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요. 오늘도 EBS 대학 입시 전략가이자 진로 진학을 담당하고 계신 윤윤고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과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시원하게 알려주는 윤윤고 선생님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 네. 소개해드릴 학과가요. 국제물류학과잖아요. 네. 국제물류학과. 어떤 학과인가요? 국제물류학과는 무역과 유통과 관련된 물류의 어떤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과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위해서요, 물류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망라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와 경영에 대한 어떤 내용들, 전문적인 지식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분야를 함께 연구하는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유통에다가 경제, 경영이 만난 학과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깔끔하게 정리되는데요. 네, 조금 알 것 같은데요. 어떤 학과인지, 어떻게 생겨나게 된 학과인지 궁금합니다. 물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그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물적 유통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물적 유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결국 생산된 재화가 소비자에게 제때에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때에 전달될 수 있다면 산업과 경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물류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는 중요성은 과거에서부터 계속 강조되었던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오늘날 이 물류의 중요성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요. 또 의미가 훨씬 더 넓어지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물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택배처럼 이렇게 유통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오늘날에 있어서 물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의미가 점점 확장되어서 뭐 생산 물류라든지 아니면 뭐 조달 물류라든지 수송이나 보관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물류 산업으로 묶어두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물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학과가 개설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무역학과나 아니면 경제경영학과가 더 익숙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비슷한 커리큘럼을 가진 학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 국제물류학과가 가진 특화된 점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물류학과는 전문대학에서 한 12곳 정도가 개설되어 있고요. 그리고 4년제 대학에서 33곳 정도가 개설되어 있는데 점점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뭐 비즈니스 물류라든지 경제 금융 물류라든지 아니면 유통 물류학과처럼 이 학과 자체가 세분화되어지고 다양화되어지는 특색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국제물류학과는요, 전국에 5개의 학과가 개설이 되어 있거든요. 광주대학교, 대전대학교, 동서대, 동명대, 그리고 중앙대 이렇게 해서 5군데의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데 특히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같은 경우는요, 국제적인 물류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동북아와 관련된 물류에 되게 특화되어 있는 학과다라는 점이 차별화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제적인 물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전공 수업도 상당 부분도 영어로 진행하지만 뿐만 아니라 중국어나 일본어 그리고 러시아와 같이 동북아 물류 비즈니스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되게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은 이 국제물류학과만의 특징을 딱 2가지 정도로 간추려 주신다면 어떻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국에 이렇게 5개 개설되어 있는 국제물류학과는요, 기본적인 이제 공통적이나 컬이나 이런 것들은 좀 유사하게 가는 편이긴 해요.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아무래도 국제물류학과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학과가 가지고 있는 특색 때문인데요. 산학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학과예요. 그래서 국내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국외 기업과 관련된 이런 인턴십과 관련된 프로그램들, 산학 협력 프로그램들이 좀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역시 학과의 특성상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서 취업 역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다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글로벌 기업의 임원을 모시고 와서 특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선후배와 관련된 멘토링 제도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취업을 위한 실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국제 물류 자격증을 따기 위한 특강들을 진행하는 것과 같은 이렇게 현장 중심의 이런 취업과 관련된 역량을 키우기 위한 활동들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좀 마련되어 있는 학과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이 국제물류학과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현대사회가 이렇게 급격하게 발달하게 되면요, 물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에서부터 소비에까지 이르는 어떤 흐름들, 경제적인 흐름들을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좀 더 만들고 아니면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연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계속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은행이 2014년에 발표한 물류 수행 지표에 따르면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21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1위가 독일이고요.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서 아시아권에 있는 국가는 싱가포르이 5위, 그리고 일본이 10위 정도의 물류와 관련된 수행 지표를 높은 나라로 분류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21위이기 때문에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 물류 산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산업이 크게 부각되거나 중요시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이러한 물류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점점 더 중요해질 거고요. 그러니까 이 학과에서 그런 전문가들을 양성한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한 라인이 딱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네요, 정말. 그런데다가 세계적으로 사실 물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최근에 중국에서도 관련된 정책을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무엇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세계적인 물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각국이 대단히 많은 어떤 정책이나 지원들 계획을 펼쳐가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칭다오 교통운수당국이요, 칭다오 물류업 발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향후 4년 동안 이 칭다오를요, 중국의 상하이나 선전시와 같이 혹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물류의 중심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싱가포르나 아니면 네덜란드의 로테르담과 같은 물류 중심 도시처럼 그런 도시들과 어깨를 견줄 수 있을 만큼의 물류 도시로 성장시키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으로도 수요가 더욱더 늘어날 것 같고 또 발전 가능성이 큰 학과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국제물류학과에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전공 학생들은 그렇다면 과연 어떤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무척 궁금해집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은 국제물류학과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중앙대학교를 찾았는데요. 글로벌 물류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11년 신설된 국제물류학과는 해양수산부와 교육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서울 소재 유일의 국제물류 학문 단위입니다. 산업적으로 봤을 때 교육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생산과 소비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물품의 흐름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들이 그냥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잘 파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잘 운송하고 잘 보관하는 것이 비용 절감 또 서비스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깨닫고 이제 물류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물류를 제대로 공부한 인력들이 필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뭐 80년대, 90년대부터 이 독립된 학과로 형성이 되어 왔고요. 물류 계량 분석 수업 중인 강의실. 영어 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물류 수요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방법과 더불어 데이터를 분석하여 해답을 찾아나가는 실무적인 부분까지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The trend for this major is in growing in importance because everything we eat and everything we wear is moved by truck. So the transport and the logistics associated with that is very, very important.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free trade agreements and internationalisation of trade, this is becoming an international subject to which students can apply their skills both here in Korea and also internationally abroad. 또 다른 강의실. 물류의 흐름과 가치 구축에 대해 익히는 GSCM 수업이 한창인데요. 기업 내부는 물론 외부 비즈니스와 공급망의 가치 사슬 등 다양한 전공 지식을 익히는 수업입니다. 그 GSCM이란 게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인데 저희가 나중에 이제 기업에 들어갔을 때 물류에 대한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고 이제 저희 스스로 생각할 게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물류에 대해서 인식도 되게 많이 바뀐 것 같고 더 전문적인 내용 그리고 더 심화적인 내용을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어가 보이고 들리는 이곳. 이곳 역시 학과 내 동아리 중 하나인 한중 비즈니스 연구회의 모임입니다. 중국인 학생들과 언어를 교류하며 함께 연구를 진행해 나가는 전문성 또한 가지고 있는 학과 최초의 동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는 세계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물류 기업도 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제 그 중국 시장에서 이제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중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미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앞선 중국 선진 기업들을 몇 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중국은 저희 국제물류학과 사람들이 앞으로 일하게 될 미래의 터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앞으로 이제 저희가 앞으로 같이 일하게 될 미래 파트너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사실상 미래를 준비하는 동아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 파트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는 학과의 목표에 발맞춰 학과생들이 외국인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외국어 실력뿐 아니라 국제적인 마인드도 갖춰나가고 있는데요. 그들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부산에서 항만을 계속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제 꿈도 역시 부산 항만 관리자, 전문가가 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외국어 자격증이라던가 HSK, 토익 스피킹 같은 외국어 전문 자격증뿐만 아니라 물류 전문 자격증까지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어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국제 물류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전공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국내나 그 외국계 물류 유통 업체에 이제 들어가서 그곳에서 물류 전문가가 되는 게 꿈입니다. 경제의 세계화로 여러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전 세계로 확대된 만큼 재화와 서비스의 이동 또한 지속적인 증가 추세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물류 분야 전문가로 성장하여 국가의 경쟁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국제 물류학과 학생들의 미래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네, 중앙대학교 국제물류학과 학생들 잘 만나봤습니다. 체계적으로 꾸려진 커리큘럼 안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 자리에 현재 국제물류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모시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물류학과가 중앙대학교에 생겼던 첫 해인 2011년도에 제가 1기로 입학을 했었고 지금은 4학년에 재학 중인 김승환이라고 합니다.
네, 학과의 시작과 함께한 거죠? 네, 승환 학생 오늘 기대가 좀 됩니다. 먼저 승환 학생 어떤 계기로 국제물리학과에 입학을 하게 됐는지가 궁금해요.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국제물류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들은 흔치 않거든요. 사실 뭐 성적 맞춰서 대학 갔다고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그거랑 비슷한 케이스인데 저도 사실 저희 학과에 진학한 이후에는 수능 성적 시험이 크게 관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수능 시험 성적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재학할 수 있는 대학과 학과들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도 제가 국제물리학과를 고른 이유는 정말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물류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입시 원서를 넣었던 2010년에는 물류가 지금만큼 이렇게 이슈화되고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제 주위에 물류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가 물류는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저희 과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국제물리학과 중에 국제라는 단어 때문인데요.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 수업의 50% 이상이 다 영어로 진행되고 최근에는 뭐 중국어로 진행된 수업도 생겼을 정도로 원어로 진행된 수업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저희 학과 교수님들 중에서도 원어민 교수들이 되게 상당수 계시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영어를 좀 좋아했던 터라 이런 부분이 되게 저에게 매력 요소로 작용했지 않나 싶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이렇게 물류라는 분야에 대해서 생소함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저희 학과에 딱 진학해서 친구들과 이렇게 어울려서 놀 때 친구들이 너 물류학과 갔어? 그러면 뭐야 택배하는 거 배우는 거야? 아니면 졸업하면 택배에서 취업해?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저 친구들이 되게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저도 입학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제가 입학해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좀 생소하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던 거랑 되게 달랐던 점들이 되게 많았는데 사실 물류는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되게 광범위하고 실제로 실생활에서 되게 쉽게 가까이서 접할 수 있으면서 어떤 회사든 어떤 분야의 산업이든 물류는 정말 지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4학년이잖아요. 그동안 다양하게 수업을 들었을 텐데요. 이 승환 학생을 가장 힘들게 했던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힘들었던 적은 없는데 좀 이제 다른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데 아마 이 부분은 저 말고도 모든 대학생들이 초반에는 다 고민을 하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전공이 과연 내 적성에 맞는 진로인 걸까라는 고민인데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물류라는 게 전혀 뭔지 모른 채로 입학을 했기 때문에 1학년 때 익숙하지도 않은 전공을 계속 배우다 보니까 나중에 졸업하고 이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면 좀 막막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근데 뭐 적응하겠지, 익숙해지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계속 학업에 임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새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오히려 또 걱정보다는 빨리 물류 분야에서 일을 해보는 게 설레어질 정도로 이제는 많이 적응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사실 진로에 대한 고민은요, 고등학교 때뿐만이 아니라 대학에 진학을 한 이후에도 계속되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렇게 수능 성적에 맞춰서 진학을 한 경우에는 더욱더 많은 고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승환 학생이 현재 적응 잘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다른 친구들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학년별로는 어떤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1학년으로 입학하면 저처럼 이제 물류를 전혀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물류에 대한 정말 기본적인 부분을 먼저 가르칩니다. 실제로 수업명도 물류 기초라는 수업이고 저도 1학년 때 이 수업을 들으면서 물류를 좀 깨우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경영, 경제, 회계나 통계 같은 것도 다 듣게 되고 이제 그러한 지식들을 기반으로 2학년으로 올라가면 조금 더 심화된 물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국제 물류 그리고 무역에 대해서도 이제 점점 다루기 시작하고 저도 2학년 때 국제 물류론이라던가 아니면 무역 실무론과 같은 전공 필수 과목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이 되면 이제 선박을 통해서 운송을 하는 해상 운송 혹은 비행기를 통해서 하는 항공 운송 등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4학년이 되면 물류를 좀 더 큰 틀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시각을 넓혀주는 수업들을 4학년 때 듣게 되고 기업 참여형 수업이라고 해서 실제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물류 기업에서 실무진들이 직접 오셔서 저희에게 수업을 해주는 그런 강의도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승환 학생과 함께 국제물류학과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다른 학생도 학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국제물류학과는 호기심이다. 왜냐하면 저희 주변에 있는 물건들이나 저희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물류를 통해서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바지, 모든 것들은 다 저희 한국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S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즉 물류 체계를 전 세계 물류 체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과연 이것은 어디서 온 것일까?
과연 이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지? 이것은 과연 생산성이 있는 것인가? 라고 끊임없이 탐문하고 좀 더 좋은 서플라이 체인, 즉 물류 체계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것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물류는 바로 호기심을 가지고 끊임없는 탐구를 해야지 물류가 완성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과에서 이제 방학 때마다 학생들이 해외 연수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는데, 뭐 적게는 일주일에서 많게는 한 달까지 이제 다녀올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국가는 현재 중국, 홍콩, 싱가포르, 러시아, 그리고 일본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좀 다양한 국가의 물류 현장을 직접 가서 뭐 견학을 해보고 체험을 해보고, 그리고 그 현지 대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는 그런 기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무자들의 그런 설명을 가서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에는 대학 어느 대학을 가도 어느 캠퍼스를 가도 사실 중국 친구들이 항상 많이 보여요. 근데 그런 중국 친구들이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은 사실상 많이 볼 수 없거든요. 우리 주위에는 항상 중국 친구들이 널려 있고 저희는 항상 중국 교육열이 높은데도 말이죠. 언어 장벽 같은 거는 물론 당연히 처음에는 문제가 되겠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교류하려고 서로 한 발짝씩 배려하고 노력한다면 그런 문제는 많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제물류라는 영역을 새롭게 개척해 나갈 글로벌 인재들의 모습을 잘 봤습니다. 그렇다면 국제물류학과를 졸업한 후에는 어떤 분야에서 일하게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류라고 하는 산업 자체가 대부분의 일반인들한테 크게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이제 진출 경로를 따져볼 때는 한 3가지 정도의 영역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에요. 근데 실제로 물류나 유통과 관련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생각보다는 좀 많거든요. 첫 번째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예요. 이제 일반적으로 코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코트라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농수산식품유통 공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하철 타면서 늘 보는 코레일 유통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한상공회의소의 유통물류진흥원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각 이제 항구에 존재하고 있는 항만공사들도 생각보다는 많은 영역이 물류와 유통 쪽으로 묶여져 있는 공사들이나 공공기관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쪽 분야로 진출해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진출 경로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하는 케이스겠죠. 아직까지는 물류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게 좀 약하기 때문에 대학원을 진학해서 물류와 유통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 그래서 정부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물류 연구소에 들어가서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케이스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고 또 규모도 가장 크겠죠. 기업체로 진출하는 케이스인데 물류업체로 진출하는 거, 그 다음에 글로벌 물류업체로 진출하는 거. 더불어서 일반적인 제조업 회사에서도요, 이런 물류 파트들이 또 따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진출하는 경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 머천다이저라고 이야기해서 주로 이제 MD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품 기획 전문가나 아니면 뭐 구입이나 진열이나 판매와 관련된 이런 머천다이저 같은 진출 경로도 되게 괜찮은 직업군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하네요. 이렇게 국제 물류를 선도할 리더로서의 학생들의 모습이 막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 보실 때는 그렇다면 어떤 학생이 이 학과에 딱 적합할까요? 물류학과는 기본적으로 경제 경영 계열에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평소에 통계나 경제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좀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면 추천할 만한 학과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국제물류학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 대한민국은 좀 줘봐. 나의 놀이터는 세계야.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 우리 승원 학생처럼 그런 학생들이 적성에 딱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세 번째로는요, 물류학과라고 하는 학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효율성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성에 대한 고민을 가진 학생이라면 여기 적성에 정말 딱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 최고의 효율성을 가진 대안을 찾기 위해서 고민해봤던 학생, 아니면 그걸 대안을 잘 찾아내는 학생, 이런 학생이 적성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학생들은 주로 어떻게 되냐면요, 그 물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효율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효율성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가 포커스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대안을 제시를 하려면 현재를 잘 분석해야 되겠죠. 분석력이 있어야 될 거고요. 더불어서 이런 분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정보 수집 능력이 뛰어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 수집 능력과 분석력이 있는 학생, 또 한 걸음 더 나간다면요. 대안을 제시한다라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문제점을 볼 수 있는 거시적 관점과 통찰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물류라고 하는 분야에서는요, 최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진취적인 학생들에게 딱 맞는 학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아마도 이 프로그램을 보고 국제물류학과에 관심을 갖게 된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승원 학생은 이 입시생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가 있나요? 뭐 정말 당연하고 기본적이지만 가장 또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물류에 대해서는 좀 익숙해지고 진학을 하라는 점입니다. 사실 뭐 고등학교까지 교과 과정에서는 뭐 물류라는 걸 아예 거의 다루지 않을 정도로 접하기 힘든 학문인데 저처럼 이제 주위에 뭐 물류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안 계시면은 정말로 물류가 생소할 겁니다. 그래서 뭐 물론 학과에 입학해서 학과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잘 따라하면은 적응은 할 수 있겠지만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물류를 조금 더 제가 좀 공부를 해보고 입학했더라면은 좀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 더 물류에 빠르게 흡수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물류학과에 이제 진학하고자 희망하는 입시생들한테는 정말 이제 자세하게까지도 아니고 그냥 물류가 어떤 거다라는 기본적인 개념까지만이라도 잘 이해하고 진학을 한다면은 아마 학습의 질이 더욱 풍부해지지 않을까 하는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아, 네. 승원 학생 이야기 잘 들으셨죠? 네, 국제물류학과 선배로서의 이야기가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유익한 이야기였을 거예요, 학생들에게도. 그죠? 네. 오늘 승원 학생과 함께 국제물류학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승원 학생은 앞으로의 꿈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제 목표는 일단 이때까지 4년 동안 뭐 수업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저희 물류학과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물류 분야에서 일단 일을 좀 하면서 경험도 좀 많이 쌓고 네, 그리고 나서 좀 궁극적으로는 제가 국제기구에서 일해보는 게 옛날부터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준비를 이제 열심히 해야 될 텐데 그 과정들 중에 하나로 일단 얼마 전에 아까 짧게나마 말씀드렸지만 인턴십 활동을 했고 그리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일단 졸업을 하기 위해서 학업에 매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학업에 매진하면서 동시에 이제 물류 관련 분야의 자격증들이 엄청 많은데 그런 자격증들도 좀 많이 취득을 해볼 계획에 있고 그리고 졸업을 하게 되면은 좀 해외에서 해외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활동들 하면서 해외에서도 좀 경험을 쌓아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졸업하기 전에 당장 가까운 미래에 아직 학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대학생활이고 또 4년 동안 대학생활을 뭐 나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대학생활 잘 마무리해서 이제 사회로 나가기 위한 준비된 인재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네. 그냥 이미 준비되어 있는 인재 같은 느낌인데요. 그러니까요. 아, 이 국제기구에서 이 물류 관련 분야에서의 그 멋진 승환 학생의 모습이 막 눈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학과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전해준 우리 승환 학생, 그리고 오늘도 많은 궁금증을 해결해주신 윤윤구 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BS 입시 온라인 학과 선택. 오늘은 국제물류학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삼면이 바다이고 또 유럽과 미주 대륙을 잇는 하늘길과 바닷길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교통물류 허브로서 성장할 가치가 높다고 하는데요. 국제물류학과를 통해 세계에서 활약하는 국제물류 전문가들이 마구마구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학과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요. 더욱더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